문재인 정부는 혁명정부라고 하죠. 그래서 개혁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것이 어떤가?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또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을 시작만 하고 그리고 결과를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놓고는 또 다른 걸 시작하고 또 다른 걸 시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것을 반복한다. 이제 이것은 통설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명색이 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래도 되는가? 구멍가게도 그래서는 얼마 못 가고 망해버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행 행태 거기에 대해서 그 패턴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 생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고기는 역시 불에 직접 구워야 제맛이다. 다들 그러죠. 우리 한국인들은 그래서 숯불구이, 연탄구이 이런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땅이 넓고 그런 나라하고는 우리는 여건이 다릅니다. 백인들은 야외에서 바베큐를 즐기지만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실내에서 약식 바베큐를 즐기는 것이죠. 실내 바베큐 식당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런데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냥 이런 식당입니다. 식당 안에 연기 배출용 코끼리코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그리고 테이블마다 불을 피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좀 큰 홀이라고 하더라도 실내가 될 것이고 그 안에 수십 개의 숯불, 연탄 화덕 이런 것을 두고 거기에 불을 붙여놓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겁니다. 이것을 공기질의 측면에서 평가를 하자면은 참 위험한 일이기는 합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식도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당이 그런 실내 바베큐 식당을 하면서 이것이 위험하다 하는 그런 어떤 걱정이나 경각심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늘 그럴 수 있는 거, 흔한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코끼리코로 이 연기를 뽑아내서는 그대로 집 밖으로, 건물 밖으로 이렇게 그냥 뽑아내 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동네로 그 연기를 뿜어내 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무슨 폐수 처리를 하듯이 공기를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보내기만 하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보면은 산 아래 하천가 이런데 소위 정육점 식당이라는 것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 한 곳을 봤더니 이런 식당 한 집이 뿜어내는 연기로 그 계곡 전체가 그 고기 굽는 연기 천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꽉 차 있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 날은 이것이 가라앉아서 사람이 돌아다닐 때 그 연기 속을 다녀야 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보면은 그런 식당은 항상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이런 식당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 연기에 대단히 너그러운 것이죠.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한 연탄구이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로변에 있는 상당히 큰 빌딩 1층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연통을 바로 앞에 대로변에서 보이는 정면 벽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그 연통에서 나온 연기가 빌딩 벽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다 어떤 특정한 색깔로 다 보였던 것인데 2층에는 학원이 있고 3층에는 병원이 있고 4층에는 생일 전용 뷔페가 있어서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쓰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도 몇 년이나 그렇게 연탄구이 식당을 계속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리고 나서 폐업을 하기는 했는데 연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무도 연기로 항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그 자리에 고깃집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네의 인식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이야기를 해도 국민으로부터는 별 호응이 없습니다. 요즘에 물론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미세먼지, 플라스틱 이런 것은 좀 걱정들을 하죠. 어떻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마냥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이렇게 연탄구이를 즐기는 것도, 그리고 어느 집이나 집안에서 지금 거의 다 그렇죠. 어느 집이나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을 합니다. 불꽃을 피우고 이렇게 실내에서 불꽃 연소로 요리를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실내에서 요리를 하는, 우리처럼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는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죠. 이제 우리도 이것을 이제 멈출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옛날에 시골에서, 그러니까 길가에 밭이 있고 이런 환경이죠. 길을 걷다가 윗둥이 허옇게 드러난 무를 보면은 사람들이 저거 하나 뽑아 먹으면 좋겠다.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무를 하나 뽑아서 그냥 도구도 없이 이로 대충 껍질을 벗겨내고 먹는, 이것을 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서 금지가 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 서울에서도 휴일에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면 물이 흐르고 그런 계곡이 있죠. 그런 데서 물놀이를 하고, 그리고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닌데 몇 가지씩 빨랫감을 가지고 가서 빨아서 엄마들은 빨래를 해서 너럭바위에 펼쳐 말리고, 그 사이에 남자들은 고기도 잡고, 아무튼 그래서 솥을 걸고 음식을 끓여 먹는 이런 가족 나들이,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이것은 20세기 이후로는 다 금지가 되었죠. 지금은 계곡에 가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있기만 해도 몰상식한 사람 취급을 받기가 쉬운 그런 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향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세상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앞으로 가다 보니까 지구도 노쇠해서 이제는 그런 일들을 견뎌낼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노쇠한 지구와 함께 계속 더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 환경, 미세먼지 이런 거 다
사람의 문제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인식을 바꾸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좀 더 오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럴 때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정부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욕먹는 일을 나서서 해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씨, 이 경우에 생방송 해야 하는 겁니다. 바꾸자 하고 생방송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선수범 해야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컵을 안 쓰겠다 하고 잠시 쇼를 했고, 그리고 걸핏하면 찻잔 들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거 쇼하면 국민의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이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쇼만 하다 보면 국민이 진짜 다급하고 협력을 해줘야 할 일을 이야기해도 저 쇼하는구나 하면서 들어주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솔선수범이니 생방송이니 우리 그런 거 본 적도 없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정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는 것은 첫째,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 금지 이랬죠. 그런데 여기에 덩달아서 원자력 발전 금지 이것도 했습니다. 그럼 금지라고 했는데 그 명령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어 나온 것이 그럼 돈 줄게 이랬던 것이죠. 혹시 일부에서 그 명령이 통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씨 말 듣다 보니까 우리 손해난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다. 이러니까 또 소비자인 국민도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반발하면은 또 이럽니다. 돈 줄게.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에서 이 미세먼지 발생의 책임이 많다. 이래갖고 배출금지 명령을 하죠. 그러면 명령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감시를 강화합니다. 상시 들여다보고 있겠다. 또 신고하는 사람을 거기에다 세워놓겠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죠. 이러면 돈이 또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제 대기업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는데, 이 배출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기업에 다 이런 금지 명령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작은 데서는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다 하면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반발하면 그렇죠. 답이 있습니다. 돈 줄게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항상 명령과 감시가 강화되어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명령과 감시라는 것은 법 집행 가운데 강제하는 법 집행을 하는 겁니다. 법 집행은 이러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하면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부분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강제로 지키게 만들죠. 주로 국민의 그 재산을 뺏어오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기업의 자유를 뺏어오겠죠. 이 강화라는 말이 명령 강화, 감시 강화, 강화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강화하기 전보다 강화한 이후는 바뀌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지금까지와 달라졌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되느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의 법보다 지금의 법이 더 강하다, 더 통제를 많이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법률만이 아니고 저 하위 지침까지를 다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결론을 여기 하나 미리 가져오죠. 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과거의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감시를 강화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겠죠. 법적 근거 없이 이 짓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 집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에 이제 마음이 쫓기는 겁니다. 빨리 해야 하는데 법도 없이 법을 저촉하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말은 국회 탓을 합니다. 국회 중에서도 야당 탓을 하는 것이죠. 또한 명령과 감시를 강화한다 하는 것은 감시할 사람, 가서 규제할 사람, 또 벌을 줄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납니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게 추경안 냈다. 그거 빨리 해달라. 또 예산안에서 또 돈 올렸으니까 빨리 해달라. 이렇게 계속 돈을 조릅니다. 역시 또 야당을 비난하죠. 야당 탓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곳곳에서 도처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진실한 불만도 있고 돈 받기 위한 불만도 있고 이렇겠죠. 그러면 이런 불만을 모두 돈으로 잠재웁니다. 그러니 돈이 부족하죠. 또다시 국회에 또 추경안 냅니다. 예산 달라 하면서 돈을 조르죠. 마찬가지로 야당 탓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1년에 몇 번씩 하는 그 추경, 그리고 계속 점점 커지는 확장되는 예산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번은 아직 진행 중이죠. 그렇긴 한데 법률안은 2019년 11월 현재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2019년 2월에 이것을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이제 지자체에서 집행을 할 텐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국 법이 있으나 마나 한 상태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봄에 바로 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법은 있고 조례는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 개정안을 내놓고 나서 법도 없고 조례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처음에 나온 그 특별법도 쓸 수 없게, 물론 나머지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새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기 정책이 멈춰설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있던 어떤 행정, 그것이 이제 집이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그 집을 잘 가다듬어 가면서 간수해 가면서 그냥 운영을 하죠. 그런데 이 혁명정부는 집부터 일단 허물어냅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억지로라도 먼저 허물고 여기 좋은 집을 지을게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집을 허무는 이 과정에는 법이 미처 마련이 안 돼서 그때 하는 일은 불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그 당사자들이 모든 그 행정집행의 그 대상자들이 다 불평을 합니다. 마음에 든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럴 때는 참 딱하기도 한데 그래서 돈은 몇 배로 씁니다. 돈은 다 쓰고 그 다음에 법률이 아직 안 됐으니까 합법적인 일은 하나도 못하는 것이죠. 뻔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혁명정부를 표방하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겠다 하고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짤짤매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돈 갖다가 여기저기 땜질하고. 그러니까 국회가 돈을 얼마나 펑펑 잘 줬는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세먼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형태가 다른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것이 경제정책이 됐든 혹은 안보가 됐든 심지어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할 때도 똑같죠.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가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는 합니다. 발표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영화인지 실화인지 알 수도 없게 그렇게 잘 만들어 갖고 국민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거창하게 발표를 하고 또 만찬도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서 먹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나오는 소리가 반대, 이런 겁니다. 반대한다. 그 다음에 그 정책 틀렸다, 저 무식해서 틀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비협조하는 입장이 나오죠. 무시해버리든지 무관심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좌불안석이 됩니다. 문재인 씨는. 그래서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부터 입막음을 시작합니다. 반발하는 근로자에게 돈 줄게, 이러고, 그러면은 또 우리는 대기업도 아닌데 문 닫게 생겼다, 이러면 반발하는 기업에 너도 돈 줄게.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기업하고 근로자하고 잘 해결하면 됐을 것 아니냐. 그런데 이래서 불편하고 물가가 올라서 안 되겠고, 이런 얘기하면 그런 불평하는 국민에게 그럼 너도 돈 줄게,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예산 주고 추경 주고 또 재차 추경 편성해서 주고 또 예산에서 대폭 올려서 주고, 안 되면은 다음 예산에는 우리가 더 많이 올려서 줄게, 이렇게 미리 또 달래고. 그런데 이것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는가? 그러면 정책이 시행된다 하는 일이 추진된다, 이것이라도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쓰는 이 돈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하겠다 하고 A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전국이 시끌시끌해지니까 정책 발표하고 나서 입막음하는 값으로, 그 비용으로 이 돈을 뿌립니다. 결국은 돈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일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이렇게 돈을 뿌리면 그게 선거할 때 그 선거표 사는 선거운동이다, 또 이런 소리도 하는데, 차라리 선거에서 표 받자고 돈을 뿌리는 거면 그래도 계획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물론 위법하지만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번 잘해보겠다고, 이거는 믿어줘야 합니다. 미세먼지 정책 한번 잘해보겠다고 발표 한번 했다가는 된통 얻어맞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돈 끌어다가 정신없이 여기저기 막 씁니다. 해보지도 못하고. 경제정책도 똑같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청와대 참모 누구냐, 이거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이러고 나오니까 이때 쓰는 것이 바람잡이를 고용합니다. 그 길거리에서 그 야바위꾼이라고 하든지 이런 그 흔히 사기를 치는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서 저 사람 진짜 용하대요, 저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의사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바람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협조자들인 것이죠. 이런 문재인 정책이 좋다 하는 바람잡이를 고용을 합니다. 말로는 무슨 중립적인 사람들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모모 공론화 조직, 이런 거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있죠. 위원회, 그리고 이번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씨,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이 전부 바람잡이 집단이다.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이번 반기문 씨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국민이 감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그 제안문을 제출을 하죠. 그러면은 국민이 원한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통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같은 헌법주의 국가에서, 국민 주권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렇게까지 개인의 자유를, 기업의 자유를, 또 법이 정해놓은 그 국가 조직을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데, 국민이 원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원한다. 반기문 씨 같으면 기껏 불러 모은 게 500명이죠. 그래 놓고는 하루 일당 3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은 국민이 원한다. 이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통제를 해서 점점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런 것이죠. 저 나쁜 국회가 법을 안 고쳐준다. 그러니 당장 이 말 들어봤죠. 당장 법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합시다. 조국 씨도 그 소리 했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정책을 시행령이나 지침을 갖고 막 해대는 겁니다. 이것은 위법하죠. 그래서 이 위법한, 그들이 법 없이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한 그 모든 것은 바로 문재인 씨 탄핵 사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가 많이 있죠. 쌓이고 쌓였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능력이 없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국가기관도 견제를 전혀 못 해주고, 아마 지금 사법부나 입법부가 한통속이어서 저렇다기보다는 살짝 기절한 상태가 아닌가. 저걸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라리 문재인 씨를 두들겨 패서 이걸 못하게 좀 잡아 앉혀놓는 것이 나중에 자기들도 화를 덜 당할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정부를 보게 되면 결국 그렇습니다. 문재인 씨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 그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하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어울려 다니는데, 그들은 죽어도 안 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확실히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것이 곧 문재인 씨의 숙명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어떤가, 다음에 무슨 대선 후보 이러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는 반기문 씨하고 똑같은 바람잡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이번에 반기문 씨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미세먼지 가지고 중국 탓하지 말자. 아마 손을 댈 수 없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 하자. 이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국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안 되게 더 세게 규제해라. 그리고 돈을 여기에다 더 많이 투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올겨울에는 미세먼지 대책 없다. 그러죠. 그런데 이낙연 총리 어떤 사람인가? 반기문 씨가 제출한 그 제출문을 발췌해서 써버립니다. 그러면서 올겨울 가장 심각하다 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 계절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더 세게 규제하고 그리고 돈을 더 쓰겠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애초에 방향도 잘못됐고, 근데 말은 했는데 역시 이낙연 씨도 말만 하고 행동은 없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하고 법이 있어야 하고 조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가 탄핵당할 사유가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또 자기 탄핵 사유를 쌓을 필요가 있겠는가. 만일
세게 규제하면 그러면 뭐 총리도 탄핵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 정책 수행을 하는 패턴이 보인다.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통제한다. 그 다음에 돈 줄게. 그 다음에는 국회 돈 내놔라. 네 번째, 국회 맞춤 입법하라. 그냥 이걸로 지금 2년 반, 3년 가고 있는 겁니다. 통제 1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통제 2에 대해서 또 돈 줄게, 돈 내놔 이러고 통제 3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뭐 수십 건인지 수백 건인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안 되면 빚도 얻어쓰고 아니면 회계장부 적당히 조절해서 메꿔 넣기도 하고 물론 자기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다. 또 빚을 내는 것도 우리는 뭐 이렇게 내도 된다. 이런 소리도 했죠. 문재인 씨 그리고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현 정권 이들은 우리 한국의 통제를 잔뜩 늘려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가 굉장히 협소하게 축소되어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세금을 계속 더 걷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빚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결과 나오지 않죠. 이러다가 경제가 나빠져서 돈이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의 정권은 돈 없는 국민을 탓할 겁니다. 어이가 없죠. 이것은 미래 예측이라고 해두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farfallone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gir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giro d'amor. Non più avrai questi bei panacchini, quel cappello leggero galante,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quel vermiglio d'onesco colo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quel cappello, quella chioma, quell'aria brillante. Non più avrai farfallone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gir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giro d'amor. Fra guerrieri può far bacco, gran bustacchi stretto sacco, schioppo in spalla, sciabla a fianco, collo dritto, uso franco, un gran casco, un gran turbante, molto onor, poco cantante, poco cantante, poco cantante. Ed invece del fandango una marcia per il fango, per montagne, per valloni, con le nevi e salioni, al concerto di tromboni, di fanfare e di cannoni, che le barre tutti i tuoni all'orecchio fan fischiar. Non più avrai quei pennacchini, non più avrai quel cappello, non più avrai quella chioma, non più avrai quell'aria brillante. Non più avrai farfallone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giro d'amor.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giro d'amor. Cherub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cherubino alla vittoria,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 alla gloria militar.